우크라도 또 이게 만만치 않죠. 우크라가 지난 한 6월 초쯤에 이제 그 반격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한 2달 반 됐습니다. 그 뭐 혹자는 뭐 별일이 아마 얘기 보면 좀 진짜 한심해. 우크라 반격 뭐 지지부진해. 뭐 우크라 작전 잘못 썼다가 뭐 나토 미국 쪽 장성한테 야단 맞아. 뭐 이런 아유 참. 아니요. 근데 한마디 말할게요. 1944년에요. 6월 6일 날 우리 저기 그 현충일이 그날 따라서 한 건데 노르망디 상륙을 해서 해안 싹 장악했거든요. 2달 동안 해안에서 정말 몇 킬로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냥 교착 상태예요. 그러다가 그 망이 빡 깨지는 순간 그냥 밀고 간 거예요. 원래 이런 작전들이 그래요. 팽팽한 상태에서 서로 힘겨루게 하면서 왔다 하면서 아무 진전이 없어. 그러다가 그게 한번 어디선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쭉 들어가는 거예요. 좀 있어 보자고요. 2개월여 동안 우크라이나는 전선 여러 군데에 걸쳐서 대개 한 16에서 20km, 마일로 10마일에서 12마일 정도 진격했습니다. 예. 딱 그 정도인데 이제 계속 압박을 가하면 결국 수비 전선이 무너지고 작전 목표를 달성할 겁니다. 연말이나 연초쯤 되면. 예, 작전 목표는 세 개입니다. 하나는 크리미아로 가는 육로 회랑을 끊고, 예, 그 랜드 브리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도네츠크에서부터 아조프의 연안을 따라 가지고 크리미아 위까지 이어지는 그 육로 회랑, 그러니까 마리오폴, 뭐 자포리지아 이런 지역들이죠. 거기를 육로 회랑을 끊고, 그 다음에 크리미아로 연결되는 케르치 다리를 끊고, 그 다음에 그 러시아가 아조프나 흑해에서 갖고 있는 제해권을 억제하거나 박살내고, 이 세 가지입니다. 목표는. 이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좀 눈에 보일 거고요. 참고로 F-16은 지금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나서서 한 40~50대, 두 나라만 해도 한 40~50대 정도는 줄 것 같은데 이게 준비해서 전달되고 가동될 때까지 앞으로 한 4~5개월 걸립니다. 예. 그래서 이게 내년 초나, 빨라야 내년 초나 이제 날아다니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거 우리가 참 눈물겨운 분투하고 있다. 이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여기 무기 체계가 지금, 예, 여기 무기 체계가 이게 알록달록 짜집기죠. 예, 알록달록 짜집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미국에서 주는 무기가 아주 훌륭한 무기가 있죠. AGM-88 네, 함 미사일이라는 예, 무기입니다. 예. 예, 이 무기는 이제 레이더 사냥꾼 미사일이에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방공 레이더를 이제 포착을 해서, 예. 그 방공 레이더가 있는 지역까지 날아 들어가서 그 방공 레이더를 깨는 그런 미사일이고, 이 미사일은 그냥 일반적 순항 미사일이 아니고, 예, 음속의 2배, 약 시속 한 2280km 정도로 날아가는, 예, 그리고 사거리가 105km 정도 되는 아주 고급진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을 우크라이나는 M29 그리고 Su-27에서 운영을 합니다. 잘 됐네. 잘 운영하겠지. 예, 잘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마트한 무기들은 본체랑 연관돼서 같이 작동을 해요. 근데 M29나 Su-27은 F-16과 달리 본체랑 연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붙여놓은 무기 아니야. 마치 우리 FA-50에서 KGB 던질 때 KGB 임무 컴퓨터에서 못 던지고 그 무슨 저기 그런 데서 던질걸요. 뭐 PDA 차고 올라가서 블루투스로 해서 던질걸. 우크라 역시 이 미사일을 그러면 그 좌표도 블루투스로 넣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우크라이나도 이 미사일을 미그 29, Su-27에서 이런 식으로 억지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사일이 굉장히 스마트한 미사일이어서 모드가 세 가지입니다. 모드가 셋인데 이 이제 모드 중에 하나밖에 못 써요. 왜냐면 이게 억지로 붙여놓은 거라. 예. 그 이제 모드가 세 개가 뭐가 되냐면 하나가 프리브리프트. 이거 뭐냐면 미리 설정 모드예요. 어느 지역 해서 그 좌표 미리 설정 모드 프리브리프트. 그 다음에 셀프 프로텍트 모드는 뭐냐면 전투기가 적 레이더 팔을 인지를 하고 명령을 때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전투기가 감지해서 명령 때리는 것.
전투기도 그 레이더 감지 시스템이 있잖아요. 적 레이더를 인지를 하면 전투기 임무 시스템이 뭐 이렇게 들어오겠죠. 화면에 레이더파인지, 예, 함 미사일 준비돼 있음 발사할까요? 그럼 띡 누르면은 발사 삑 나가는 거지. 예. 그게 셀프 프로텍터, 자기 보호 모드. 그러니까 전투기가 거의 자동으로 작동시키는 모드죠. 전투기 촉발 모드. 전투기가 촉발시키는 모드.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요. 미사일 촉발 모드예요. 이 연결돼 있거든요. 이 그 파일런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그거 이렇게 저기 뭐야 그 미사일 붙여놓은 그 접촉 관절 거기에 버스로 끼워지려요. 그럼 이제 미사일한테 데이터만 가는 게 아니라 전원도 갈 수 있다고요. 제가 짐작하기엔 그래요. 그럼 미사일 안에 있는 그 연료전지만 가지고는 이걸 못하니까 그 금방 소모되니까. 그러면 이 미사일한테 전기를 같이 공급해주면서 이런 종류의 레이더 사냥 미사일은 그 미사일 앞대가리에 그 미사일용 앞대가리에 레이더파를 감지하는 센서 일종의 레이더예요. 그것도 레이더파를 감지하는 센서를 달고 있다고요. 얘를 뭐하러 놀리냐 이거지. 연결된 데다가 너 그거 레이더파 뒤져 명령 때리고 거기다 전기 넣어주면은 그 전기 써가지고 얘가 레이더파 어디 적 레이더에서 파장 나오는 거 있나 없나 예. 그러니까 뭐냐면 미사일이 레이더파를 비행 중에 비행기 전투기에 부착된 상태로 레이더파를 감지하고 있다. 그걸 감지하면 또 데이터를 올리는 거지. 전투기 쪽에 감지했습니다. 날아가서 부실까요? 그럼 부셔. 딱 누르면은 미사일이 가서 딱 때리는 거. 그게 이제 타겟 오브 오퍼튜니티. 그러니까 미사일 감지 이니시에이션, 미사일 감지에 의해서 이니시에이트 되는 모드. 그 다음에 셀프 프로텍터, 전투기가 감지해서 이니시에이트 되는 모드. 그 다음에 프리브리프트 모드, 저거는 뭐냐면은 미리 지역 좌표를 입력시키는 모드. 저 셋 중에 프리브리프트 모드, 미리 지역 좌표를 입력하는 단순한 것밖에 못 써요. 이걸 제가 왜 예를 들어 드리냐면 지금 서방 무기들이 저렇게 복잡하고 지능적이어서 좋긴 한데, 그리고 또 저게 여기서 온 거 저기서 온 거 뭐 옛날 20년 거 30년 전 거 뭐 10년 전 거 이게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어서 이거를 참 알록달록 짜집기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체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핏값을 대가로 치러가면서 정말 그 끔찍하면서도 끈질긴 싸움을 하고 있죠. 근데 국민 의지가 단단하니까 러시아가 제대로 걸린 겁니다. 제대로 걸린 거예요. 저건 러시아 박살 날 거고요. 푸틴 날아갈 겁니다. 프리고진 요번에 죽는 거 보고 전 이제 푸틴도 날받아 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바깥 세상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요동치고 있는데 국내는 어떠냐. 뭐 한호경 더불어민주당 뭐 좌빨스러운 노조, 뭐 좌빨스러운 교사 조직, 이거 날뛰는 거는 뭐 쟤들은 직업과 인생 사명이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겠는데 조중동이 이게 가끔 이게 이상한 짓을 하고 특히 요새 그 JTBC 아주 좀 그렇습니다. 예. 보면은 일본 한국에 도움이 컸다, 폭탄 발언을 했다, 한미일 회담 당시 언급하더니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잖아요. 일본이 당연히 오염수 처리한 거, 처리수 방류하는 거, 일본 당연히 한국이 지금 가만히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얘기하는 게 당연하죠. 그랬더니 그게 폭탄 발언이고, 어쩐지 성렬이 제가 말이야, 미국 가서 기자가 물으니까 의제에도 올라있지 않은 거를 갖다가 그냥 올라있지 않다고 단순히 말하면 될 걸 또 설명하고 그러더니 거기 뭔가 짝짝꿍이 있었어. 지금 그 소리 아니에요, 제목이. JTBC. 그야말로 더불어중국당보다 더 지독한 그런 아주 선동적 제목이에요. 나 이거 제목 보고 야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 이제 제목을 달면 뭐 이런 정도는 달아야죠. 좀 반골 기질이 있다 그래도 반골 천하의 반골 그럼 백모 빼고 누가 있겠습니까? 백모도 뭐 꽤 반골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반골 기질이 있다 그래도 이걸 다룰 때 이 정도는 달아야지. 그래야 격조가 있죠.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처리수 방류 시비 안 걸어서 감사하다는 뜻을 표명했다.
근데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협조하는 게 과연 국익이냐? 국익일까? 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 폭탄 발언 언급하다니 짝짝꿍이 있었구나. 이런 개생 양아치 같은 제목. 아유 참나. 그래서 야 이것들 봐라. JTBC 이것들 봐라. 이게 겁을 상실한 과대망상 환자들이냐. 아니면 홍석현 회장의 그 뜻이 있잖아. 그 양반 얼마나 뜻이 높으면은 그 자기가 만든 주도한 재단에 중국 공산당의 구호를 그냥 쓰겠어요. 여시구진 시대와 더불어 나아간다라는 중국 공산당의 구호를 그대로 따서 여시재라고 썼잖아. 그러면 회장님의 이런 그 뜻을 받들어서 여시구진 종중근성이 지금 그 단말마적 발악을 하고 있는 거냐. 예.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죠. 네. 근데 이제 글쎄요. 이게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예, 이런 그 범털들, 제도권 상류층이 윤석열 대통령을 사냥하거나 윤석열 대통령 등짝에 칼지르기가 만만치 않아요. 일단 미국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그 높게 평가하고 감사하게 여깁니다. 예, 미국의 그 기관 중에 제일 으스스한 민간기관, 이게 민간기관이라고 할 수 있나까지 생각이 되는, 저는 사실 이건 거의 절반은 정보기관이라고 보거든요. 미 외교협회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이라고 합니다. 한국에도 지부가 있어요. 보통 미국 민간 연구소가 뭐 예를 들어서 헤리티지 연구소, 브루킹스 연구소가 한국 지부 없잖아요. CSI에서 한국 지부 없잖아요. CFR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 낙원동 부근에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인이 나와 있어요. 몇 명이 거기에. 그러니까 만만한 기관이 아니죠. CFR이면 이건. 거기에 이제 있는 제가 인정하는 미국 내 한국 전문가들 중 넘버원 누구냐? 저는 그럼 스캇 스나이더라는 사람을 인정합니다. 저 사람 정말 프로예요. 이 스캇 스나이더가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이거예요. 그 한미일 그 삼각 체제 만들어진 건 윤석열 대통령 덕분이다. 그 사람 참 대단한 일 했다. 그런 말을 해요, 스캇 스나이더가. 제가 다른 사람 입에서 그런 말 나왔으면 주목을 안 하는데, 스캇 스나이더가 그런 말을 해. 그것도 미 외교협회 세미나에서, 온라인 세미나에서, 야, 이건 좀 그런데, 다시 말하자면 이쯤 되면 미국은 한국 자유공화 우파의 진면목을 발견을 하고, 이거 참 소중한 거구나.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국의 자유공화 우파가 강화되고 계속 집권이 이어질 수 있는 그 구조를 굉장히 선호할 겁니다. 그 미국이 그 구조를 선호한다라는 거는 캠프 데이비드 3문건 그거 발표하거나 그 코멘트하는 미국 관리들이 얘기할 때 우리가 캠프 데이비드 회관에서 문건을 3개나 만들고 그 문건에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수상 정상회담뿐만이 아니라 외무장관 회담, 국방장관 회담, 그다음에 그 안보실장 회담, 그다음에 상무장관 회담, 그다음에 재무장관 회담 이렇게 해서 한 6개 정도의 회담을 입체적으로 꾸미고 또 동시에 매년 열리는 매년 이름을 정해서 저는 그걸 인도 패시픽 프리덤 프론트, 인도 태평양 자유전선 가칭,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그런 아주 거대한 군사훈련, 세계에서 제일 거대하고 질이 높은 군사훈련을 매년 개최하고 그 다음번부터는 또 재추정이에요. 그 정도로 거대한 군사훈련을 해야 되니까 그 군사훈련을 기획 조정하는 3국 군인들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군사훈련을 해야 되니까 그 군사훈련에 다른 나라들 초청해야 되니까 그것도 유엔사에 통짜로 하청을 줘서 유엔사가 나서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한 20여 개국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유엔사 안에 인도태평양 자유전선 연합군사훈련에 관한 협조단이라는 또 유엔사 안에 상설기구가 생기고 또 이 2개의 군인들 상설기구에 말고 또 다른 군인 상설기구가 또 하나가 한미일 합동 MD체제 상설기구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겹겹이 계속 앞으로 제도화해 나가겠다. 그러면 한국의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일본의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미국의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의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빠꼬라이를 못한다. 라는 정도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게 뭐냐면 거꾸로 말하면 한국 안에서 앞으로 미국이 종북 좌빨
친중 이거 눈으로 봐주고 도와줄 일 없습니다. 한국에서요 종북 좌빨과 친중이 저렇게 설치고 힘이 컸던 거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방치하고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힘으로 큰 거 아니에요. 미국의 타락 글로벌리즘, 미국의 중국 사랑 이 관점에서 보면 한국인의 태생적인 이 전투 근성, 태생적인 반중, 반공, 반전체주의 근성을 제어를 해야 되고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최강의 방법 중에 하나는 종북 좌빨을 키워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종북 좌빨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소원대로 당신들 미군 철수복하는데 소원대로 미국 지원이 철수됐어 이제. 당신들 이제 망하려면 잡아놓은 거야. 당신들이 자생적 힘으로 큰 거 아니잖아. 그 선수들끼리 왜 이래 다 아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네. Okay, well, I think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came into office wanting to reinvigorate both of these alliances, the U.S.-Japan and U.S.-South Korea alliances, and pursued essentially a parallel approach in that regard. Secretary Blinken's first trip, along with Secretary of Defense Austin, was to Tokyo and Seoul for parallel 2+2 meetings. But I think that the real driver that has enabled it to be possible to have a trilateral summit has been the advent of the Yoon administration and his focus on reconciliation with Japan. That made possible a three-way summit leaders statement last November in Phnom Penh. And then since then, we've also seen the normalization of the Japan-South Korea relationship and the ability to address or set aside some of the issues that had stood in the way with President Yoon visiting Prime Minister Kishida back in March and then a return visit in May. And then also regular meetings between these two that I think have now enabled all three leaders to take a next step. And that would be the trilateral meeting this Friday. 이제 보셨듯이 이 스캇 스나이더 이 사람 정말 전문가 중에 넘버원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한미일 삼국체제 만들어진 건 이건 윤석열 정부가 나서가지고 정치적 부담 다 걸머쥐고도 후쿠시마 그 오염수 처리, 그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 김능환 대법관 이상한 짓 저질러놨던 거, 그래서 김명수 대법 원장 시절에 이상한 판결 내려진 거, 그래서 그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감옥 가게 만들었던 거, 그 강제징용에 관한 이상한 판결, 징용에 관한 이상한 판결, 그거를 다 이제 그 문제를 그 돌을 치워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그런 이니셔티브가 있었기 때문에 삼국 체제가 만들어진 거다라고 스콧 스나이더가 얘기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 JTBC가 이게 이제 나서서 뭐 윤석열 대통령 등짝에 칼질하면서 사냥하겠다고 이렇게 설쳐봐야 참 겁대가리 없는 짓이다. 아니, 나토 워싱턴 차원에서 초고공 비행을 하고 있는 윤석열을 니들이 무슨 재주로 잡냐. 간땡이들이 부었어요. 눈에 뭐가 씌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 우리가 그렇다 그래서 뭐 윤석열 안 다친다, 뭐 잡힐 리 없다 이래가지고 뭐 박수치고 좋아할 일이 아니죠. 이게 참 한심한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중국이 저 모양으로 주저앉고 러시아가 저렇게 지금 어떤 정치적 대혼란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상류층, 초초 상류층이라는 저 홍석현 회장이 이끄는 저 언론 집단이나 또 몰라 동아일보나 조선도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을지 뭐 이상하고, 야, 이거 한국에서 참 이거 풀어갈 수 있겠냐, 우리가 이 위기 넘길 수 있겠냐, 뭐 이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번 일단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는 걸 한번 좀 오늘 생각을 해봤어요. 역대 대통령의 리더십. 네, 우남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을 이끌어서 건국하고 침공을 물리치고 한미동맹을 만든 인간이죠.
이건 뭐 족탈불급입니다. 저는 20세기 최고의 정치적 성자라고 생각해요. 인류가 현대문명 들어서서 한 600년 동안 정치적 성자가 몇 명 있었겠지만 그중에 제가 꼽는 3명이라 그러면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한국의 우남 이승만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참 비극적인 인물이죠. 이게 1969년 닉슨의 괌 선언부터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국가 붕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손 털겠다 이제 각자 도생해라. 뭐 괌 선언이 그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이 그러면서 미국이 퇴조하고 중국이 급부상하잖아요. 그 중공이 하루아침에 중국으로 둔갑하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된 게 1971년입니다. 그리고 1, 2차 오일 쇼크가 닥치죠. 그럼 대한민국은 이제 나라가 흔들리는 상태예요. 그리고 일본은 거기에 옆에서 염장 지르는 거지 계속해서. 예, 문세광이가 와서 대통령을 암살하다 실패해갖고 저기 영부인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는데도 여전히 뭐 조총련 좋고 여전히 북송하고 여전히 북한으로 돈 가게 내버려두고 영해 축소해서 대한해협 앞으로 중국 배 러시아 배 쌩쌩 다니게 만들고 뭐 계속해서 이제 골 지르는 거지 일본은. 예. 이런 상태에서 비상한 방법으로 국가를 존속시키면서 경제성장 이어가고 중화학공업으로 체질 변화시키고 그다음에 77년일 겁니다. 부가가치세 들여와 가지고 투명화시키고 우리가 전 세계에서 부가가치세를 가장 빨리 도입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시장주도 경제로 이행 시작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그러다가 이제 1977년부터 정치 위기 속에서 카터와 극한 대립을 하죠. 그러다 숨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양반을 보면 우남 이승만과 박정희를 보면 이게 군사 지정학이 한국은 알파요 오메가예요. 군사 지정학이. 몇천 년 전부터 그래요. 전두환 대통령도 군사 지정학을 잘 읽었어요. 레이건 당선이 80년 11월이거든요. 딱 통박을 잡은 거지. 레이건 정부의 체질과 성격을. 그러니까 내 이 꼴 더 못 봐. 그러고 12.12를 그냥 쳐버린 거죠. 그리고 국가 붕괴를 막고 경제 체질 변화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88 올림픽을 철저하게 준비했고 저는 전두환 그렇게 요구 안 해요. 예. 되게 미워하고 그 사람 때문에 감옥 여러 번 가고 뭐 고문 여러 날 받았지만 전혀 미워 안 합니다. 노태우는 미국의 중국 사랑이 본격화되는 시기고요. 동구가 붕괴된 시기고 호소련이 해체된 시기고 남북이 유엔을 동시가입한 시기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가. 이게 정말 격변이죠.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동시가입 후에 유엔 가서 연설하죠. 91년 12월인가에. 예. 이 와중에서 참 재밌는 역할을 했어요. 중국 진출하고 북방 정책으로 러시아 진출하고 다 우리의 원수잖아. 그리고 러시아랑 불금 사업해서 국방기술 빼오고 우리가 지금 뭐 에이사 레이더라든지 그 원리는 그때 빼왔거든요. 뭐 솔루션을 빼온 게 아니라 그다음에 우주 로켓도 좀 그때 슬금슬금 하기 시작을 했고 뭐 탱크 뭐 헬기 그다음에 특히 미사일 이런 게 다 러시아 영향을 받았죠. 우리가. 이거 뭐예요? 뭐 옛날 싸운 건 싸운 거고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어떡하겠어. 그냥 경제동물 돼야지. 그래서 한국인을 경제동물의 길로 이끈 사람이 노태우예요. 세상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데 방법이 있냐. 그러니까 이 최소한 이 네 사람을 보고 있으면은 네 분을 보고 있으면은 우남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분이라고 부릅니다. 우남과 박정희가 들어있어서 네 분을 보고 있으면은 야, 한국은 군사지정학이 알파요 오메가구나. 잘 이해를 하고 그 자기가 처한 그 시점에 군사지정학을 잘 이해하고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나름. 예. 근데 그 다음부터는 좀 이상해져. 흉악한 시대의 문제적 대통령인데요.